윈도우를 23년차 쓰고 있는 윈도우 유저가 최근에 맥북을 들였습니다. 노트북은 2012년을 마지막으로 안 샀었는데 9년 만에 노트북을 샀습니다. 노트북 써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살짝 불편한 점도 있고, 제가 98년도 제 기억이 맞으면은 98년도 초등학생 때 이제 방과 후에 그 초등학교 안에 교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 비용을 내고 1시간 정도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윈도우 95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 모니터도 엄청 크고, 모니터가 책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시죠? 그 책상 아래에 들어가고 위에 유리로 덮여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모니터 보려면은 고개를 숙이고 봤어야 했는 약간 거북목이 되게 쉬운 조건이었는데, 저는 거의 평생 윈도우를 썼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리눅스를 잠깐 쓰긴 했는데, 리눅스는 제가 뭐 프로그래머나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리눅스는 적응이 힘들더라고요. 굳이 윈도우 편하게 잘 쓰고 있는데 굳이 리눅스를 써야 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리눅스 장점이 많아요. 보안도 윈도우보다 훨씬 좋고 가볍고 빠릿빠릿하고, 그리고 좀 만질 줄 안다면 윈도우보다 더 자유로움이 보장이 되죠. 그렇게까지 뭐 터미널 이용해가지고 뭐 하고 싶진 않았어요. 리눅스가 좋긴 좋은데 저한테 안 맞았다. 그래서 저는 좀 쓰다가 포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윈도우 95부터 지금 이제 10까지 쭉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M1 프로세서를 탑재한 역대급 가성비의 맥북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아이폰 11을 드렸는데, 아이폰 11을 쓰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애플 제품은 하나만 쓰는 것보다 최소한 2개를 써야 가치가 빛을 발한다 하잖아요. 연동성 이런 거 써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진짜 전화나 문자가 오면은 바로 여기 맥북에 알림이 떠요. 그리고 문자 답장도 할 수 있고 문자 확인도 할 수 있고, 전화 오면 이 맥북으로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아이폰 11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면 그대로 에어드랍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윈도우를 쓸 때는 무조건 선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느리게 전송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맥북 하나 드리니까 그 중간에 거치는 것도 없이 선으로 유선으로 연결을 할 필요도 없이 에어드랍으로 아주 간편하게 한 3초면 보낼 수 있거든요. 선택하고 보내고 하면 바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정말 빠른 속도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지 블루투스를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용량 몇 기가 되는 영상도 그냥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편리해졌어요. 문자도 이제 윈도우로 작업하다가, 그러니까 아이폰 11로 문자나 전화가 오면은 아이폰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됐어요. 답장도 이쪽으로 하고. 근데 이제 맥북을 드리고 나서는 아이폰이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맥북으로 작업하다가 바로 답장도 할 수 있고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전화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합니다. 맥북이 M1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새롭게 ARM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 플랫폼, 이 뼈대는 기존 인텔을 재활용한 거예요. 기존 인텔하고 그렇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긴 거는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보여줘가지고 가볍게 들길래 정말 가벼운 줄 알았거든요. 이름도 맥북 에어고. 근데 생긴 거 다르게 묵직합니다. 무거워요. 연약한 힘없는 분들이 들으면은 왜 이렇게 무겁지? 할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차라리 이게 큼지막하고 두꺼웠으면은 시각적 효과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그 인지가 됐을 건데, 무게가 이렇게 얇고 작은데 묵직하니까 체감상으로는 더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포트는 여기 오른쪽에 3.5 파이 이어폰 잭이 있고요. 왼쪽에는 USB-C 타입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가지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지금 한 3일째 쓰고 있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모르겠어요. 만약에 얘가 배터리가 이제 빨리 닳고 그러면은 2개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저한테는 뭐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2개조차도. 왜냐면은 얘가 배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래 갑니다. M1 프로세서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A14 바이오닉 칩셋 있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셋을 노트북용에 맞게 개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것도 ARM 칩셋이거든요. 5나노미터. 근데 얘도 5나노미터 칩셋이 살짝 더 크게, 왜냐면 얘는 배터리가 아무래도 아이폰에 비하면 굉장히 넉넉하잖아요. 배터리가 여기 보면은 아래 싹 깔렸거든요. 절반이 배터리예요, 절반이. 그러니까 아이폰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살짝 더 키워서 개조한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을 정말 조금만 소비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인터넷하고 인터넷 서핑, 유튜브, 파이널 컷 이 세 가지만 하거든요. 한 8분을 써야 1% 닳더라고요. 8분이 1%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8분의 1%면은 웬만한 아이패드, 아이폰보다 더 적게 전력을 소모하는 편이에요. 100% 하면 어떻게 했어요? 800분이잖아요. 800분이면 10시간이 넘어가거든요. 한 12시간, 13시간 가는 것 같아요. 애플에서는 18시간 간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최적의 조건에서 테스트한 거고, 저처럼 이제 실사용으로 사용해보니까 한 12시간, 13시간 배터리를 한번 충전하면은 정말 오래 가니까 포트를 쓸 일도 없고, 집에서도 딱히 전원 어댑터를 연결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안 해도 뭐 하루 종일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충전했다가 선 없이 그냥 쭉 쓰고. 이 만듦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맥북은 보시다시피
그냥 알루미늄 통짜예요, 통짜. 알루미늄 깎아가지고 만든 건데 제가 알기로 이거 100만원 초반대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통짜로 깎아가지고 만든 노트북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애플이 자본력이 되니까 이제 이 정도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제조사들은 이런 퀄리티로 만들려면 100만원 초반대에 이 정도 성능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마감도 애플이니까 이게 보시면은 일반 공산품 느낌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루미늄이 정말 미세하게 깎아놨어요. 이렇게 날카롭게. 디테일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플랫폼이 사실상 2008년에 그 잡스가 2008년에 맥북 에어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디자인인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최신 제품 같은 약간 그런 디자인입니다. 정말 디자인이 미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조각으로 알았어. 또수나 지금 촬영하잖니. 여러 조각으로 노트북 조립한 게 아니라 이렇게 통짜 거의 그냥 두 조각 정도로 조립된 것 같은 완성도 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수나 녹화하고 있잖니. 손 줘, 손. 아이고 손 기네. 아이고 아이카. 겨울의 장점 아니고 여름의 장점일 텐데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맥북 자체에서 열이 발생해도 금방 열 전도가 돼서 발산이 돼서 식혀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지금 맥북 에어 M1 프로세서는 여기에 팬이 없어요. 팬 없이 그냥 식히는 방식인데 애초에 M1 프로세서가 열도 잘 나지도 않을 뿐더러 열이 나도 한 36도? 40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 본체 이 알루미늄 자체가 열도 발산해주고 아예 팬이 없다 보니까 무슨 작업을 해도, 무거운 작업을 해도, 가벼운 작업을 해도 이 맥북 자체에서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구동음도 안 나고 뭐 팬 돌아가는 소리도 안 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맥북이 비싸다 하면서도 사는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특히 아이폰 쓰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 맥북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맥 OS에 대해서 리눅스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윈도우로 돌아가지 않을까. 윈도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차이가 있어도 그 유튜브에 뭐 초기 세팅, 뭐 강좌, 교육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하루 날 잡아가지고 보면은 맥북 없어도 그런 영상만 몇 편 보면은 금방 바로 적응합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거 적응하는데 한 3시간 걸렸거든요. 처음으로 살면서 맥 OS를 써보는데 누구한테 빌려 써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제 생애 32살 처음으로 써봤는데도 한 3시간 만에 적응을 했습니다. 단축키 좀 몇 개 알고 윈도우랑 다른 부분 좀 알면은 금방 적응합니다. 왜냐면 맥 OS 자체도 똑같이 윈도우랑 GUI 방식의 OS이기 때문에 쉽고, 또 애플 스타일 아시잖아요? 약간 직관적이고 간편한, 쉬운. 실제로 써보니까 간편하고, 얘는 트랙패드가 정말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이거 쓰기 전에는 마우스보다 트랙패드가 더 편하다고 했을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윈도우는 아시다시피 마우스가 제일 편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정말 마우스가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마우스가 있는데도 맥북을 쓸 때는 마우스를 안 씁니다. 그냥 트랙패드로 이렇게 쓱쓱 페이지 넘기고 오므려가지고 바탕화면으로 나가고 데스크탑으로 나가고 클릭 똑똑 터치하면 바로 실행되고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자, 한번 열어보면 이 반응 속도도 정말 뛰어나죠. 그냥 맥북은 따로 윈도우처럼 껐다 켰다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접으면 꺼지고 펼치면 켜지고, 펼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켜집니다. 자, 모니터는 13.3인치인데요 해상도도 정말 높아요. 보통 윈도우 노트북 하면은 한 100만원 초반대까지는 1920, 1080 해상도가 많은데요, 이 100만원 초반대 제가 정확히 103만원을 샀어요. 이게 해상도가 2560 곱하기 1600입니다 1920, 1080 해상도로 넘어가죠. 가까이 봐도 픽셀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문장판으로 구매했어요. 영문장판이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랙패드가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키보드 절반, 그러니까 거의 높이가 키보드만 합니다. 작업하다가 엄지로 쓱쓱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요. 스피커는 여기 있는데요, 스피커도 음질이 정말 좋아요. 제가 애플 제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애플 제품은 다 소리가 나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이폰 4, 심지어 아이폰 4도 음질이 좋았어요. 아이폰 11도 음질이 좋은데요, 얘도 음질이 더 좋습니다. 얘는 아이폰보다 음질이 더 좋아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폰은 아무래도 공간 제약이 많잖아요. 작은 공간에서 스피커를 채워야 되는데 얘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보다는 공간 제약이 훨씬 덜하니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가지고 음질이 굉장히 좋고요. 맥 OS 뭐 별거 없습니다. 누구나 금방 적응할 수 있고요.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몇 편 보면은 금방 적응합니다. 저도 한 3시간 걸렸으니까 보통 누구나 하루 이틀은 다 적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 컷 뭐 말이 필요 있나요? 파이널 컷 제가 써보니까 정말 직관적이고 쉽고 가볍고 빠르고, 그리고 최고의 장점이 프리미어 프로를 까는 건 아니지만 프리미어 프로는 뭐 불법을 쓰는 게 아닌 이상 정품 기준으로 매달 꼬박꼬박 몇만 원씩, 2, 3만 원씩, 2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이널 컷 프로는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어요. 한 몇 달 쓰면은 그냥 1년이면 바로 본전을 뽑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써보고 나중에 또 후기를 남겨드릴게요.